자, 십천간 경금의 상. 자, 오늘은 이 경금에 대해서 같이 좀 심도 있게 연구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십천간, 여기 경금의 상이죠. 그죠. 자, 기본적으로 이 경금은 이렇게 뭡니까? 이 부월의 금을 의미한다 되어 있죠. 이 부월은 옛날에 뭐죠? 사형수들 처단할 때 그 무시무시한 그런 뭐 도끼라든지 칼 그런 걸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경금을 굉장히 부월의 금을 의미한다. 굉장히 위험이 있죠. 위험. 무시무시한. 저기 뭐죠? 우리 코청천 보신 분들 알죠? 코청천을 아마 생각해 보시면 알 겁니다. 그게 경금의 상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자, 경금을 우리가 세 가지로 분류하면은 하늘에서는 서리가 되고, 자, 서리가 내리면 어때요? 온 산천 초목이 다 이파리가 다 떨어지잖아요. 자, 그래서 하늘에서는 서리가 되고, 땅에서는 금이 되며 그랬죠. 또 사람에게 있어서는 강건함을 나타낸다. 사람의 성격을 나타낼 때 경금인 사람들이 아주 강건하다는 거죠, 이게. 자, 요거요. 자, 하늘에서는 서리가 되고, 땅에서는 금이 되면 이 자체는 경금 자체 금이잖아요. 자, 그래서 사람으로는 강건함을 나타낸다. 요거. 오. 자, 그다음에 경금 항상 사용하는 상이 있어요. 우리가 사주를 풀 때, 즉 우리 현대사에서 지금 현 시대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상들은 뭐냐는 거지. 자, 이 경금이 나오면 우리가 잡아낼 수 있는 상들은 이 오금, 뭐 구리, 뭐 철, 철 이런 것들 5가지 금속을 나타낸다. 오금, 또 광재, 큰 뭐 우리가 큰 빌딩 같은 거 지을 때 큰 금속들 있죠. 그런 광재, 그다음에 광산, 우리 광산을 개발할 때 있죠. 그 광산, 기기. 여기서 경금의 요 기기는 기본적으로 큰 기계들 있죠. 큰 기계. 뭐 공장 가면은 아마 큰 기계들 있잖아요. 그런 기기, 이런 큰 기계를 나타낸다. 또 경금의 본질은 이 금융회사, 금융. 자, 금의 본질은 금융회상이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또 경금은 군대나 이런 경찰의 상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경금의 수술, 병원, 자, 이런 것들이. 자, 이게 크게 한 4가지로 분류되잖아요. 경금의 상은 금속 계통은 오금, 강재, 강산, 기기. 이 기계와 다 연결되죠. 강산 이런 것들. 그다음에 금융의 상이 있다는 거. 왜 금은 거두어 들이는 게 본질이야. 거두어 들인 게. 그래서 금융은 돈 빌려 거두어 들이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금융의 상이 체인돼 있고, 그다음에 경금은 이런 군대나 경찰, 이거 이해되죠? 무시무시한 칼, 뭐죠? 이런 거. 자, 그다음에 요렇게 이제 수술, 어원. 자, 경금에는 이거는 혁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잘못된 것을 수술한다는 거. 그래서 이런 수술이나 병원, 이게 이제 경금의 상에 포함된다는 거지. 요거에 수술, 병원, 요거요. 자, 요거만 딱 알면 돼. 요걸 갖고서 우리가 나머지를 이제 응용하고 활용하는 겁니다. 상을 더 많이 하지 말고 요 정도만 딱 여러분들이 중심을 잡고 있으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간지 조합을 통해서 현 시대에 맞게끔 사주 8글자의 조합에 맞는 그런 상을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요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경금에 나오면 경금은 화의 재련을 좋아한다 그랬지. 자, 화의 재련이 있어야 그릇이 된다. 자, 그 다음에 금이 왕하고 화가 없으면 왕광 금이 된다. 요 말은 경금 자체가 그냥 큰 쇳덩어리잖아요. 또 무시무시한 그런 칼들 이런 걸 나타내는 거지. 그래서 이 경금이 기본적으로 화의 재련이 있어야 기본적으로 그릇이 된다는 거지. 이게 화의 재련이 없으면 그냥 큰 돌덩이라든지 큰 쇳덩이를 생각해 봐요. 이런 것들은 화가 재련돼야 내가 이렇게 쓸모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경금일 경우에, 특히 경금이고 금이 왕할 경우에는 이게 반드시 화가 와서 화가 재련이 돼야 일반적으로 쓸모 있는 그런 사주가 됨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거 꼭 중요합니다. 사주를 큰 틀로 봤을 때 이 금이 왕하면 화가 재련을 해줘야 된다. 화가 있어줘야 된다는 거고 꼭 기억하자라고. 자, 이거요.
자, 또 그 다음에 우리 경금을 인체로 보면은 대장이라든지 대골격, 폐칼슘, 폐, 치아, 목소리, 배꼽 이런 걸 나타내는. 의외로 경금일주들이 보면 대부분 덩치가 큽니다. 자, 그게 이런 특성이 다 이게 체현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주에. 자, 대장, 대골격, 폐칼슘, 폐, 치아, 목소리, 배꼽 이런 사항이 있다는 거 경금에는. 자, 그 다음에 우리 중요한 거는 자, 경금의 요 인성, 그 본질적인 그런 성격은 광광, 아주 대단하죠. 광광, 위무, 폭조, 고집, 요런 성격들이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경금은 한번 이게 화가 나면은 좀 다루기가 좀 만만치 않아요. 광광, 위무, 폭조, 고집이 있고, 또 인사로는 변혁, 혁신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경금일주들이 의외로 조직을 혁신하고 변형하는데 이런데 굉장히 능력이 있습니다. 한번 고집도 굉장히 셉니다. 고집, 폭조 이런 것들. 이해됩니까? 경금의 인성으로는 관광, 이무, 폭조, 고집, 인사로는 혁신, 변형, 혁신이 있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우리가 여기서 이제 경금은 여기 하늘에 있으면 어때요? 기가 하강하고. 경금이 하늘에서는 기운이 하강하고, 자, 봄에 목기가 성기하는 것과 상대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가을 하늘이 맑은 이유가 이 기가 내려온다는 거지. 하늘에 먼지 이런 것들이 잘 내려오는 그런 거예요. 경금은 기운을 하강시킨다. 그래서 가을 하늘이 맑다고 합니다. 반대로 목의 기운은 이게 계속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게 상대적인 거죠, 요게. 자, 요거.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주를 놓고서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경자, 무자, 경진, 자, 신은 유치원일 수 있지만 우리는 자, 그 다음 유치원 보도록 하고, 일단 여기서는 자, 3주를 놓고서 한번 볼게요. 자, 이 경금의 본질은 강강, 이무잖아. 폭조, 고집 이런 뜻이 있다는 거지. 그러면 경진일주잖아요. 그럼 이런 게 체현되어 있냐 아니냐를 보자란 말이에요. 또 인사로는 변혁, 혁신. 자, 그래서 금이기 때문에, 경금이기 때문에 검찰 쪽으로 간 거잖아요. 이래죠? 우리 알게 되지만 경진일주인 경우에는 자자가 출현되면 이 자기 재주를 막 펼칩니다. 자는 내 상관이죠. 그 다음 중요한 게 무토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겁니다. 여기는 그냥 간단하게만 하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명조, 우리가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사주를 보자고. 이 갑진, 경우, 갑인이잖아요. 자, 두 기운이 상대적이라는 거지. 양정철 민주원장은 목화의 기운이고, 자, 우리 윤석열 검찰총장은 금수의 기운이잖아요. 그럼 이게 어떤 셈? 이게 목화는 발산이고, 금수는 응축이라는 거지. 이거. 자, 그래서 아까 상에서 봤듯이, 자, 뭐죠? 변혁, 혁신.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다 목화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걸 잘못된 거는 이게 옳게 바르게 고치고 조직을 혁신하는 그런 마무리 역할을 한다는 거지. 이 금수의 요 본질이. 그럼 목화는 어때요? 막 발산하는 거잖아요. 막 앞을 치고 나가는 겁니다. 이 앞을 치고 나가는 그런 성질. 이 두 사주가 굉장히 비교가 되죠. 자, 요 사주 비교. 자, 이되죠. 자, 또 한번 보자고요. 금은 주로 내려가고 또한 거두는 것이다 했죠. 거두는 것은 수렴이라는 거지. 그런데 이 목의 성질은 발산하는 것과 상대적인 게, 목은 막 발산이잖아. 금은 수렴한다. 요거 이해되시죠, 요거? 자, 그래서 이제 사람의 사유에 대응한다면 이성적인 사유, 체계적인 사유, 냉정한 사유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가나 물리에 해당한다. 이게 이제 경금의 본질이라는 거지. 이걸 우리가 또 사주로 또 한번 보자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금은 주로 내려가 수렴한다는 거지. 그래서 항상 이런 성향이 있다는 거. 응축하고 수렴한다는 거. 목성에 발산하는 것과는 상대적이다라죠. 자, 그래서 양정철 민주원장은 목화상관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뭐죠? 이 금수는 냉정하고 체계적인 사유, 이런 게. 또 이 자작에 딱 이 숫자의 박수입니다.
이게 숫자 계산 그런 것이 아주 뛰어나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이거 부정선거에 대한 그런 논쟁들이 이 두 사주를 놓고서 어떻게 될 것인지도 아마 초미에 관심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숫자에 박습니다. 자자가 있다는 거는 목화는 이 앞으로 발산하는 거죠. 발산해서 앞을 나서서 이렇게 일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자, 요 사주를 비교해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사주가 그대로 보인다라고 이렇게. 자, 이대죠. 금은 주로 수렴, 응축, 목화는 발산. 이 두 사주가 굉장히 서로 이렇게 상대적이죠. 자, 그다음 또 경금을 보자고요. 오늘날 금융황의 경금은, 오늘 금융황은 경금을 대표하는 거지. 경금. 자, 금융의 목적은 자금을 정제시키는 것이잖아요. 또 빌려주고 거둬들이는 관계가 동시에 출현해야 한다. 이 말은 경금이 있으면 우리가 금융에 종사할 경금 하나만 갖고는 조금 부족하고, 여기 목금의 조합이 형태가 될 때 금융조합이 이런 게 잘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을경합의, 을목은 목은 빌려주고 경금은 거둬들인다는 그런 논리랍니다. 그런 구조라는 거지. 을경이 서로 합을 하면 을목은 시신이고 경금은 인성일 경우 곧 금융의 뜻이 포착할 수 있다. 식상 자체도 내가 발산이라는 거잖아요. 목 자체도 발산이죠. 경금은 금 자체가 응축이잖아. 또 인성도 응축이죠. 이 두 개의 조합일 경우는 굉장히 금융의 조합이 많이 이루어진다라고 이런 게 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중앙은행 총재를 한번 보자고요. 경진, 을류, 계묘, 경신. 이게 을경합이 있는 거잖아요. 자, 금은 경금과 을목이잖아요. 딱 맞죠. 경금은 인성이잖아. 여기서 을목 식신이잖아. 목인데다가 이 그야말로 중앙은행 총재 그대로 은행에서 한평생 종사한 그런 사람이죠. 이거 그대로 이해되죠? 사주를 이렇게 푸는 겁니다. 자, 이치와 상을 연결해서 입법과 상법을 잘 조화시켜서 사주를 풀어낸다. 이렇게 그래서 입법과 상법의 조화를 잘 활용하면 모든 사주들을 여러분들이 아마 풀어낼 수 아마 있을 것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경금을 놓고서 사례를 통해서 한번 같이 살펴봅시다. 갑진, 계유, 경진, 갑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주가 어때요? 금수가 굉장히 왕하죠. 그리고 경진일주에 유유가 유를 만나면 신금을 만나면 이게 응축되잖아요. 큰 돌덩이가 그대로 땅에 박혀있는 상이라는 거지. 이게. 이럴 때 경진인데 계유가 보면, 이 진유합을 묶어버리면 이 계수는 경금의 재능을 펼치는 게 아니야. 경금에 녹이 쓰는 그런 상이라는 거지. 이게 이 자체가 녹이 써 있기 때문에 제가 왕한들, 제로 잡아 돈 벌러 갈 그런 게 안 된다는 겁니다. 이미 내가 그냥 큰 돌이 그냥 멈춰있는 그런 상이라는 거지. 시골에 가면 어때? 시골에 가서 그냥 부모 말 안 듣고 그냥 자기 고집대로 사는 사람도 있죠? 농사도 막 지름 안 짓고 그냥 막 집에서 놀고 먹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게 이게 이 모습이라는 거지, 이 사주가. 요거. 자, 이해되시죠? 자, 경금일주가 금이 태왕하여 완고한 철이 됐다 그랬잖아요. 화의 단련을 제일 기뻐한다. 이게 화가 없죠, 화가. 이렇게 금이 왕성하면 화가 단련을 해줘야 하는데 그 화가 없다는 말이에요. 화가 없으면 인재가 되기 어렵다라고 얘기했죠. 자, 월에 요 개수를 본 것은 수기가 아니고, 이 수기는 자기 재능을 펼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철에 녹이 선다는 그런 뜻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시험을 보면 거의 이게 거의 점수가 안 나왔다는 거잖아요. 이해되죠? 또 그 다음 사례 보자고요. 신사, 신축, 경신, 경진. 자, 요 사화. 자, 이 사화 어때? 자, 요 사화. 이 사화 어떻습니까? 사화. 신사, 신축, 경신, 경진. 사화. 이 사화 어때요? 사화. 이 사화가, 자, 이 금수가 굉장히 많고, 사가 홀로 양인데 굉장히 약하잖아요. 이게 약하죠? 약하면 어때? 약하니까 이 금수가, 그냥 멈춰있는 그런 이 경금이 그냥 딱 이렇게 멈춰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자, 이거 이해되죠?
자, 그래서 금이 너무 왕하고 엄축이 매우 강하다는 거지. 그래서 화의 단련이 매우 약하게 이렇게 분발이 안 된다는 거지. 분발이 안 된다라고 하고, 그릇이 작아진다는 거지. 자, 이 경금을 어떻게 풀어내는지요? 사와 관을 다른 사람이 차고 있고, 이 관을 다 신금이 차고 앉았다. 이건 내 관이 아니라는 거지. 나의 록이 사신 합하여 그릇이 작다. 이 말은 경금일 때 신금 나의 록이라는 거야. 록은 내 몸을 나타내잖아요. 이게 사신 합하여 내 몸을 써서 돈 버는 그런 모습이야. 내 몸을 써서 다니는 직장이라는 거지. 그러면 그릇이 작아지잖아요. 어떻게 사주를 풀어내는지요? 또 이렇게 뭐 금수와 세력을 이루어서 사화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릇이 크다. 그렇게 풀면 안 됩니다. 이건 아주 맹파이, 아주 그런 논리, 아주 기초적인 논리고, 우리가 이게 좀 깊이 들어가면은 한 큐에 이렇게 그릇이 작다는 거. 그러면 그릇이 작음을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경금의 이 본질을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본질. 이게 금이 너무 왕하다, 화가 너무 약하다. 화의 달리 너무 부족하다. 요거. 또 이 사주는 또 다르게 볼 수 있죠. 금들이 축에다 임묘했죠. 임묘돼서 또 이게 또 축에 또 진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지? 이렇게 그래서 뭐가 발산의 기운이 굉장히 약하다라고. 자, 이해되시죠? 자, 요 건강도 좋지 않다는 거. 왜? 양이 꺼진 사, 양기 사화가 꺼졌다는 거지. 그래서 건강이 좋지 않다. 자, 또 보자고요. 병인, 가보, 경인, 무인. 요 사주는 어때요? 목화가 화기 굉장히 왕성하죠. 화기가. 근데 이 무토가 딱 옆에서 이제 잡아챙겨주고 있는, 무토가, 이 왕성 화기를 무토가 딱 잡아주고 있는, 이 무토 때문에 이 사주가 그렇게 큰 겁니다. 무토는 또 무대나 단상의 상이 되는 거죠. 왕성 화기를 무토가 컨트롤해서 경금을 챙겨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사주는 그릇이 크다라고. 자, 요거. 자, 경금이 강한 화를 만나 마치 가마에서 재련하는 것 같다라고 해. 가마에서 뭐 예쁜 도자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상이라는 거지. 이 모습이, 이 무토 때문에. 자, 경금이 무토의 시행을 받아 가마에서 도자기를 만들어내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했죠. 이해되시죠? 이 화가와 서예가, 이게 그림도 잘 그리고 막 이런 거 막 뛰어나다는 거지. 뭐 예술적인 재능이 뛰어나다요. 이 사람은 기재로부터 기재. 이 기체가 들어가자는 거야. 인목은 우리요 뭡니까? 간목이 땅으로 내려온 거랬잖아요. 간목을 내가 신과 같아 그랬잖아요. 그럼 요 인목에도 요 신이 들어있다는 거지. 인이 세 개잖아. 그래서 이 사람은 남들이 못하는 뛰어난 재주를 가지고 있다. 요 인목을 내가 세 개 차고 앉아 있다. 이 말. 이런 것들 아주 언급합니다. 자, 또 마지막 사주 보자고요. 경신, 무인, 신미, 기축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축. 자, 이 사주는 어때요? 자, 이게 무인과 미는 목화의 기운이죠. 목이고 토면서 이게 조토잖아요. 이 목화의 기운이 됐죠. 경신, 축은 금수의 기운, 금의 기운, 금의 기운, 금수의 기운이라는 거지. 그럼 이게 목금의 조합이 보입니까? 인미는 목, 신금과 축은 금의 기운. 충미충을 하는 거잖아. 이게 목과 금이 만다는 거지. 그럼 이게 돈을 빌려주고 돈을 거두어들이는 그런 상이라는 거지. 목금의 조합. 자, 이런 것들까지 보이면은 굉장히 이제 실력이 이제 고수 수준에 이제 진입했다고 보면 됩니다. 이게 목금의 조합. 자, 인미는 목, 신금과 축은 금. 이 두 개 조합이 만나서 뭐, 그래서 금융에서 법률일에 종사한다라고 했죠. 은행에서.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목금의 조합은 이 금융이라는 거, 요거 이해되시죠? 요거. 어떻게 금융업을 어떻게 잡아내는지죠. 경금의 본질에는 금융의 상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목과 서로 대응 관계를 가질 때, 목과 조합을 이룰 때, 그게 이제 금융의 상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내가 간략하게 이제 경금의 상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자, 경금은 많이 할 필요 없이 그 정도면 아마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이제 조합을 통해서 살펴보면 되고요. 자, 이 사진을 한번 올려봤습니다. 당근업서선과 함께 중국에서 옛날에 2016년 2월 중국 태원에서 우리 일주론 배로 자, 명판명 일주론 배우러 갔을 때 단선생과 같이 사진을 찍은 겁니다. 이때 우리가 도반들과 같이
그때 한 7명이 갔었나요? 같이 가서 일주론, 그때 중요한 포국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특히 이제 각 일주별로 포국에 대해서, 포국의 시기, 어떤 일주들이 포국에 대해 좋은지를, 아마 일주론도 여러분이 아마 관심을 가져보면 아주 이제 잘 되어 있습니다. 일주론이. 그 일주론 책은 앞으로는 아마 좀 굉장히 늦습니다. 2020년이니까 한 뭐 4, 5년 뒤에야 나오지 않을까. 이건 이제 추정치입니다. 물론 중간에 뭐 사정이 바뀌면 빨리 나올 수도 있지만, 자, 그때 일주론 2016년 일주론 배우러 갔을 때 같이 찍은 그 사진입니다. 이 단선생 자택 앞입니다. 자택 앞에. 이 자택 앞에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수도입니다. 우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 앞에 물이 있으면은 내 재물이 내 집으로 들어오게 하는 그런 풍수의 그 논리입니다. 이게. 자, 출간된 도서는 이게 이제 살펴보시면 되고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경금의 상해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꼭 자기 걸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자.